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뭐냐?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우리 80% 이하를 잡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로 우리 물어봤다 그러면 건폐율은 20% 이하예요. 건폐율은 2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은 80%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8번 문제.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요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개발이 더 많이 되면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하지 마라. 그죠? 개발에 대한 밀도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적률도 좀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건축의 높이도 좀 관리해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유입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직접적, 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1차 자료는 직접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현지 조사, 면접 조사, 설문 조사, 전부 다 직접적인 조사 방법에 해당되고 2차 조사 같은 경우는 간접 조사라고 해서 문헌을 통해서 보통 조사 들어갑니다. 그죠? 간접적인 거죠. 그래서 통계나 문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10번 문제. 자, 이 문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하며 자, 여기 볼게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자, 정답이에요. 지수 성장 모형이 요것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데 자, 인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다.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다. 그다음에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한다. 그러면 지수 성장 모형. 요렇게 정답이 되죠. 2번 정답이고요. 예측에 유용하나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인구 예측 모형이 뭐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용이라고 뭐냐면 허화 벌판에서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되는 지역을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허화 벌판에다가 단지 계획을 해갖고 딱 지으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죠? 그런 지역을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신도시의 인구 유입 부분에 대한 패턴을 자, 잘 나타내는 모형이 지수성장 모형이에요. 근데 지수성장 모형으로 하다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만 가정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너무 많은 과도한 인구 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문제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또는 토지 시장의 정부의 공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공간적 부조화 등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2번, 개인과 공공의 가치가 일치? 그죠? 네. 개인과 공공의 가치가 일치되면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되는 어떤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뭐 3번 정보의 부족 및 불로소득 발생,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약간 우리가 이제 보편화, 공평화, 그다음에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적 개입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샤핀이 제시한 토지 이용의 결정 요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샤핀은 세 가지의 큰 결정 요인을 분류했어요. 공공의 이익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했고 문화적 요인은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은 문화적 요인까지 갔을 텐데 당시에는 문화적 요인까지는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교통계획을 계획기간에 따라 분류할 때 단기교통계획에 비하여 장기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1번 소수에 대한 이주죠. 2번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좀 전에 1번 제가 맞다고 그랬죠? 장기교통 소수에 대한. 그러면 소수에 대한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보통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교통수단. 지하철이면 지하철, 버스면 버스. 그죠? 단일 교통수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2번 정답 되고요. 3번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그래야 단일교통수단, 그 다음에 다수, 소수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지박적이다. 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보통 계획을 짜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다음에 도시 가로망 형태 중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고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 건 뭐냐? 즉 중심에 어떤 기념비적인
자, 어떤 중심을 두고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뻗어난다. 라는 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요걸 우리가 방사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주변 이렇게 뻗어나요, 도시가. 그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로 형태를 갖춰주면 자, 요거는 방사형에다가 환상이 붙었다. 그래서 방사환상형 또는 환상방사형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기역 니은의 도로 배치 간격 기준을 옳게 나열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둘 간의 거리를 500m,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는 250m, 4배로 진행을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